백두대간 인문기행 14화 고래사냥 하편이 이어집니다. 바람할배의 실전과 같은 교육은 매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래를 고통 없이 단번에 잡는 것과 새끼와 새끼를 키우는 어미를 잡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누차 강조했다. 이 원칙은 방구천 거지야촌 부족뿐만 아니라 생설한촌 지금의 서생입니다. 멀리 사로촌 경주를 말합니다. 등 대부분이 부족이 지키는 부문율이었다. 고래사냥 교육을 마친 거지야촌 사람들은 아낙네들이 아침부터 솥단지에 펄펄 끓인 돼지국 한 그릇씩을 받아 삼삼오오 둘러 앉아 개눈 감추듯 배를 채웠다. 점심을 든든히 먹은 고래잡이 사냥꾼들은 각자의 쪽배에 나누어 타고 방구천을 따라 동해로 미끄러지듯이 나아갔다. 강 주변에는 고래잡이 사냥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송이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맛있는 고래고기를 상상하며 입에 침을 흘렸고 남편이 무사안전규가를 걱정하는 아낙네들의 당부를 응원삼아 쪽배 선단은 미끄러지듯이 급류를 타고 태화강 동해로 향했습니다. 선두에 바람 할배가 타고 각 쪽배마다 선창잡이 1명, 후창잡이 1명, 줄잡이 2명, 객군 8명, 12명의 탄 쪽배 선단은 80여 명 정도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없었다. 선두에선 만덕 할배의 눈에 우시산, 울산 앞바다가 그림같이 펼쳐졌다. 미풍에 두루마기 자락이 흔들렸고 파도가 없어 바다가 명경 같았다.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하늘과 멀리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수평선 위에 뭔가가 빽빽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니, 우시산 앞바다의 시커먼 분명 고래는 아닌 것 같은데 고래만한 쪽배들이 빽빽하게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고래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쪽배가 한둘이 아니었다. 한눈에 술을 셀 수도 없었다. 바다는 고래피로 피바다가 되어 피냄새가 바닷바람을 타고 진동을 했다. 무분별한 고래 사냥이었다. 아니, 씨를 말리는 고래잡이 현장이었다. 붉은 피를 마구 흘리며 강이나 육지 쪽으로 피신하는 새끼 고래가 할배선단 쪽으로 마구 몰려왔다.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죽어 있는 새끼 고래도 있었다. 앞선 할배바람이 선두에서 손을 들어 따르는 배들을 급히 정지시켰다. 멈춰라. 눈밝은 선창잡이가 급히 아랬다. 할배님, 외놈들이 옵니다. 뒤늦게 발견한 후창잡이가 겁을 먹고 또 아랬다. 할배님, 외놈들이 배가 수백척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강을 따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놈들은 사람 고래 가리지 않습니다. 외놈들이었다. 가끔 바다 건너 외놈들이 우시산, 울산 앞바다까지 고래 사냥을 오지만 이렇게 떼거리로 수백척이 몰려온 적은 처음이었다. 눈이 밝아 늘 선두에서 창을 든 선창잡이도 겁을 먹고 단번에 할배 바람에게 고했다. 할배 바람은 눈을 부릅뜨고 신종에게 팔을 벌어 단번에 명령을 내렸다. 그 유하천의 용감한 전사들이여 물러서지 마라. 배를 횡으로 연결하고 장창을 높이 들고 북을 울려라. 할배 바람의 명령에 북이 울리자 8척의 쪽배는 횡으로 꼬리에 꼬리를 맞대고 사냥꾼들은 장창을 높이 들었다. 할배 바람은 다시 명령했다. 봉화를 높이 2분 올려라. 봉화를 올려 우시산 부족과 구라촌 태화강 부족이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새끼가 오면 골라 정신없이 쐈던 외선들은 거지와촌 바람할배의 선단을 발견하고 잠시 우왕좌왕하는 듯 하더니 이내 뒤로 물러서는 듯 했다. 바람할배는 청동칼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독려했다. 용감한 거지와촌 전사들이여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외놈들은 이제 자기 안방 모양 우리 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마구해 고래 씨를 말릴 것이다. 우리 바다, 우리 고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배를 횡으로 연결시켜 새를 과시하고 모두 장창을 당당하게 맞서라. 선두에선 장창잡이가 급히 다시 고했다. 할배님 가부족입니다. 우리는 겨우 8척인데 외놈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
구라총과 우시산 군사들을 모아서 방어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창잡이가 일단 후퇴를 몇 번이나 아랬다. 하지만 바람할배는 단호했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겁을 먹고 물러서면 요놈들은 기가 살아 더욱 날뛸 것이다. 아마 어제부터 고래잡이를 한 것 같은데 요놈들은 새끼 고래를 몇 마리 잡았으니 분명 돌아갈 것이다. 지금쯤 놈들은 물과 식량이 받으나 분명 선제 공격을 못할 것이다. 무엇하느냐? 북을 울리고 빨리 선단에 열을 세우고 장창을 높이 들어라. 바람할배의 명이 떨어지자 북을 울리며 그지아촌 선단은 횡으로 대열을 맞추어 외선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연기를 피워 하늘에 높이 봉화를 두 번 연속으로 올렸다. 순간 동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섰고 멋모르고 모여든 갈매기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우시산 앞바다에서 기세등등하게 마구잡이로 새끼고래 위주로 사냥하던 외선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지와천의 선단이 여덟척인 것을 확인하고 작은 쪽배 하나로 속도를 내어 다가오고 있었다. 수백 척의 외선들은 일단 약간 뒤로 물러나 관망하는 듯했다. 공격할 의사는 없는 듯했다. 바람할배는 한 손에 청동칼을 쥐고 뱃머리에 올라섰다. 파도에 쪽배가 많이 흔들렸지만 칠척체의 바람할배는 두 다리를 벌려 중집을 잡고 흔들림 없이 두루마기 자락만 휘날렸다. 분명 쪽배 하나가 오는 것을 봐서 싸울 뜻은 없고 뭔가 전할 말이 있는 듯했다. 왜 이 작은 쪽배에서는 훈도시 하나 달랑 찬 키 작은 사람들이 10여 명 있었다. 손에는 무기는 안 들은 것으로 보아 공격할 의사는 분명 없는 듯했다. 사람들은 며칠 바다에서 파도와 악천고도 했는지 눈이 퀭한 게 몰골이 피골이 상접했다. 바람할배는 일단 청동가를 내리고 당당하게 섰다. 왜 쪽배는 바람할배의 배에 맞대어 연신 미즈 오미즈 하며 손으로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다. 할배 바람은 저들의 뜻을 단번에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저들에게 물을 주어라. 할배님, 저들에게 물을 줘요. 당장 쫓아버립시다. 선장잡이가 누나를 부릅뜨며 할배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아니다, 빨리 물을 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실 물을 모두 저 사람들에게 주어라. 우리가 싸우려고 온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고 고래를 잡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마실 물을 줘 돌려보내면 머지않아 저들도 깨우치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면 사나흘은 걸린다.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바람할배의 명에 따라 그지와천 선단은 가지고 온 물통채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은 아리가도 아리가도를 몇 번이나 외치며 멀어져 갔다. 동해 우시산 앞바다는 고래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죽은 고래 새끼가 둥둥 떠다녔고 멋모르는 갈매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 죽은 고래 새끼에게 달라붙었다. 사람들은 갈매기를 쫓고 죽은 새끼 고래 몇 마리를 해수하여 방구촌으로 돌아갔다. 바람할배는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내 말 잘 들으라.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저들은 돌아가면서 분명 남쪽 생선한 총, 지금 서생을 말합니다. 지장, 다다나 쪽, 다대포를 말합니다. 들러 식수를 보충하며 노락질을 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은 아직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 우시산 앞바다에 새끼고래가 많다는 것을 듣어도 잘 알고 여기까지 사냥을 오는 것이다. 큰 고래는 잡아도 바다 건너 자기 마을까지 끌고 갈 수도 없고 흑요석으로 된 돌창으로는 큰 고래 사냥하기도 힘들다. 그러니 새끼고래 위주로 사람들이 직접 벌떼같이 달라들어 새끼고래만 잡고 있는 것이다. 작은 배에 실을 수 있는 새끼고래 위주로 사냥하는 것이니 나무랄 수도 없지 않느냐. 자기들 나라에서 여기까지 4, 5일 이상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우리도 강치를 잡기 위해서 4, 5일 걸려 동해 바위선까지 간 일이 있지 않느냐. 돌아가 빨리 우시산 군장 할배들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바람할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꾸중표중으로 말은 없었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만 휘날렸다. 갈매기 몇 마리가 거지와촌 선단을 따라오며 고래고기를 나누자고 끝까지 외쳐댔다. 관동 팔경이 기하다 들었더니 경산도엔 방부대가
제일이네. 시름 없애는 데는 술도 소용없는지 은자들은 앉아서 바닥만 두시네. 나그네 머무는 밤 소나무에 달 연걸렸고 그물 던지는 시내에 복숭아꽃 올라오네. 신선 사는 집에는 해 드디 지는 줄 알았네. 이양호의 방구대 집장천이었습니다.